무소부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입니다. 무소부재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습니다. 무소부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바이러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물학에는 중심 도그마가 있습니다. DNA가 RNA로 전서되고 이어서 RNA가 단백질로 번역된다는 것이죠. DNA, RNA, 단백질의 역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로봇 설계도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 원본 설계도를 도서관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려니 걱정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일하다가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복사기로 복사하는 과정을 생물학에서는 전사라고 합니다. 이때 원본 설계도가 DNA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전사한 걸 RNA라고 할 수 있죠. 이 RNA 설계도를 바탕으로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DNA가 저절로 RNA로 전사될 리가 없잖아요. RNA 설계도를 바탕으로 로봇을 만드는 것 역시 로봇이 하는 일이에요. 세포 안에서 로봇의 역할은 단백질 효소가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DNA도 있고 단백질 효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세포는 어떤 생명의 분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DNA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작은 분자들이 열수 분출공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DNA가 되고 이 DNA가 기름 주머니에 둘러싸였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단백질이 있어야 이 DNA가 RNA로 전서되고 그것으로 다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최초의 세포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작은 분자들이 열수 분출구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단백질이 되고 이 단백질이 기름주머니에 둘러싸였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단백질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까요? 작업 지시서, 그러니까 설계도인 DNA가 없는데요? DNA가 먼저일까요? 단백질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에게는 딜레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DNA와 단백질, 둘 다 없으면 생명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1982년 생물학의 중심 도그마의 한가운데에 있는 RNA가 해결점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RNA 가운데는 단백질 효소처럼 뭔가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RNA이면서 효소 역할을 한다고 해서 RNA를 뜻하는 라이보뉴클릭 애시드의 처음 네 글자 라이보, RIBO를 취하고 효소란 뜻인 엔자임에서 끝에 네 글자 GYME를 취해서 라이보자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계 안에는 아직도 아주 많은 라이보자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RNA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정보를 DNA가 아니라 RNA에 저장하는 데는 위험성도 있지만 커다란 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죠. 로봇 설계도가 한 권의 책에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책에는 중간중간에 쓸모없는 이야기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이야기고요. 책에 적힌 이야기 가운데 98%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RNA는 이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나머지 2%만 뽑아낸 것입니다. 이걸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서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죠. 세포는 자리가 많기도 하고 보안도 신경 쓰느라 두꺼운 책에 정보를 두었지만 바이러스는 필요한 몇 페이지만 복사해서 가방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당연히 바이러스는 작을 수 있죠.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공장도 필요하고 로봇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공장과 로봇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에 침입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존재입니다. 남의 공장을 몰래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생명체가 있는 곳에 살아야겠죠? 생명체가 많은 곳에 바이러스도 많을 겁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바다입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기원했습니다. 또 여전히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로 덮여 있어요. 바다에는 박테리아만 100억 종이 살고 있을 거로 추산됩니다. 100억 종이나 있는 박테리아가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지구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생명에게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가 먹고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가 먹는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박테리아 같은 분해자에 의해서 모두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는 누가 잡아먹나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박테리아는요, 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아기가 태어난 식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줄로 나뉘거든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는 식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가 환경만 좋으면요, 24시간 안에 4톤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 지구가 박테리아로 꽉 차버리겠죠. 어쩌죠? 그러려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를 바이러스가 해결합니다. 바닷물 1리터 안에는 약 10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박테리오파지는 해양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이때 박테리아 안에 갇혀있던 각종 영양분과 염류가 바다로 방출되죠. 이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의 60%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작은 물고기는 고등어 같이 큰 물고기에 먹혀서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숨쉬고 고등어를 먹는 게 모두 바다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름도 멋진 박테리오파지 덕분인 겁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아니,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를 파괴해도 왜 여전히 박테리아는 그렇게 많을까요? 모든 일에는요,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는 법이 있잖아요.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창을 가지고 있다면 박테리아는 박테리오파지를 막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패 가운데 하나가 요즘 유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엠마누엘 샤르팡티에와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제니퍼 다우드나에게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선사한 바로 그 가위죠. 두 사람은 2011년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도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테리아가 바이러스 DNA를 분해하는 유전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크리스퍼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퍼란 규칙적인 간격을 갖는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 단위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낯선 단어는 회문 구조밖에 없습니다. 회문이란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같은 말이 되는 어구를 말합니다. 스위스, 오디오, 다들 잠들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침입자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DNA에 자신의 염기 서열을 새겨 놓습니다. 박테리아는 이 반복 염기 서열을 기억했다가 다시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시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새겨놓은 염기 서열이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박테리아는 이 기술을 10억 년 전에 개발했죠.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10억 년 후에 우연히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기가 막히게 잘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B형 감염 바이러스, C형 감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치료가 어려운 인간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박테리오 파지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유는 박테리오 파지의 유전자가 박테리아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도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유별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일 뿐이잖아요. 다른 생명의 세포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 세포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인간 DNA의 45%가 바이러스 DNA와 비슷한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는 레트로 바이러스의 것이죠. 과거의 모습, 과거의 풍습, 과거의 정치, 과거의 사상과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뭘 거꾸로 돌아갔기에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생명의 중심 도구만은 DNA, RNA, 단백질의 순서로 정보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레트로 바이러스는 이 방향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안에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RNA가 동물의 세포에 들어와 봤자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단백질로서는 그 RNA를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레트로 바이러스의 RNA는 동물과 식물의 세포에 들어와서 얼른 DNA로 역전사합니다. 원래는 책에 있는 DNA를 RNA로 전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RNA를 거꾸로 복사해서 DNA 책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DNA가 RNA로 전사될 때 그것도 슬그머니 함께 전사되고 결국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가 되어서 다시 다른 생명체를 감염시키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RNA가 우리 DNA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유전자의 일부가 된 것이고 이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이러스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와 함께 인간 안에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태반이잖아요. 엄마와 아기의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는 B형인데 아기는 O형인 경우 말입니다. 이때 엄마와 태아의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상관없지만 태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B형 엄마에게서도 O형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와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주고받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이게 바이러스가 남겨준 유산 덕분입니다. 태반에는 신시티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신시티움 세포가 엄마와 태아의 영양분과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때 피는 섞이지 않게 해줍니다. 신시티움 세포는 신사이틴 유전자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신사이틴 유전자는 약 3천만 년 전에 레트로 바이러스에게 온 것입니다. 아무튼 바이러스에게서 온 신사이틴 유전자는 우리 몸 전체에 바이러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남아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사람에게도 오는데 사람 세포 안에서도 한 유전자에서 다른 유전자로 옮겨가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상상하고 나면 보입니다. 인간 유전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전자가 많더라고요. 점핑 유전자 또는 트랜스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L1입니다. 인간 DNA의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L1 유전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온갖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 DNA의 98%는 유전자가 아니라 역할 불명이라고 했잖아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정크 DNA, 그러니까 쓰레기 DNA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연에 쓸데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쓸모가 있겠죠. L1 유전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주로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정크 DNA로 갑니다. 그곳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봤자 변형이 생기는 단백질이 없죠. 유전자가 아니니까. 워낙에 어떤 설계도 없었으니까요.
만에 하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생명체에 해롭죠. 그런데 가끔 인간 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 이로운 변이였던 것이죠. 과학 칼럼니스트 칼 짐머는 지구를 바이러스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러스가 가득 차서 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지구 생명체에 꼭 해롭지만은 않다는 뜻이죠. 바이러스가 없다면 인간은 물론이고 지구 생태계는 지금처럼 아름답게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다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고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야말로 무소부재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한다면 바이러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기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지구 생태계에 새로운 물질과 유전자를 공급하면서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수천 종류의 바이러스가 남겨준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지구는 바이러스의 행성이라고 할 수밖에요. 지구에서 진정한 무소부재한 존재, 바이러스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